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리뷰는 2019 벤츠 E클래스 2300 AMG 라인 후륜구동 모델의 야간 주행 리뷰입니다. 지금 이제 신차 상태인데 주행거리가 209km, 전체 주행거리가 206km밖에 안 되는 신차 상태예요. 신차 상태에서 연비를 리셋을 하고 일상적인 주행에서 연비가 몇 킬로 정도가 나오느냐, 그리고 신차 길들이기 하는 방법,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리뷰입니다. 야간 주행 모드이기 때문에 조금 화면이 어둑어둑해 보일 수는 있어요. 잘 추려서 내용을 정리를 할 거니까요. 리뷰를 보시기 전에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주행에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재밌는 게요, 멀티 컬러 영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아홉 가지, 열 가지, 총 10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블루 컬러로 세팅을 해놓고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을 잘 보고 계세요. 제가 에어 컨디셔닝의 온도를 만약에 올렸다 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온도를 낮추면 파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맞춰집니다. 오토 모드로 해놓고 싱크 버튼을 눌러놓은 상태에서 에어컨의 세기는 2단으로 해놓고 주행을 하는 거고요. 정렬에 빨간색으로 맞춰놓고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E클래스를 탈 때 가장 편한 게 방지턱이 나와도 그렇게 막 그냥 쉽게 얘기해서 쫄질 않아요. 방지턱이 나와도 꽤나 너끈하게 방지턱을 커버를 해주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컵홀더에서 지금 잡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물컵을 그냥 빼버렸습니다. 물컵을 빼버리고 신차 길들이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동차 길들이기, 신차 길들이기, 신차 출고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길들이기를 할 때 RPM을 2000 넘게 올리면 안 된다, 주행거리 2000km까지는 RPM을 2000 밑으로만 다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의 생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매뉴얼 책자를 봐도 2000km에서 1500km까지 길들이기를 하는 거는 맞아요. 길들이기를 하고 각각의 RPM을 두루두루 사용해라라는 그런 내용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RPM까지를 올려야 된다라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가 않은데 저의 경우에는 최대 RPM, 레드존까지 가기 전에 최대 RPM에서 한 3분의 2 정도까지를 맥시멈 RPM으로 사용을 하고 주행거리 1500에서 2000km가 되기 전까지는 급가속을 한다던가 아니면 급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제가 정해놓은 그 기준점의 RPM을 벗어나는 그런 운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2300은 9단 변속기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9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는 벤츠 2300에서는 RPM이 레드존까지 가는 게 이제 6000을 넘어야 레드존까지 가는 거거든요. 6000 RPM의 66%, 3분의 2 지점, 대략 한 4000 RPM 정도가 되는데 4000 RPM까지 저는 사용을 하면서 길들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215km고요. 주행거리가 2000km가 될 때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4000 RPM 이하로 주행을 할 계획이에요. 4000 RPM 이하로 주행을 하면 9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할 때 급가속을 하거나 아니면 급제동을 하는 거 외에 웬만한 속도까지는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한 100km 정도에서 정속 주행을 하면 RPM이 한 변속기 위치에 따라서 1500rpm 정도에 가 있거든요. 더 낮은 RPM을 사용한다고 하면 1100rpm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속도까지는 길들이기 모드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주행 RPM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길들이기를 2000rpm 밑으로 해야 된다, 3000rpm 밑으로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굳이 두실 필요가 없다. 너무 오버스럽게 급가속, 급제동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냥 주행거리 올라가는 대로 길들이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 갖고 랜드로버다.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디젤 모델에서 최대 RPM이 한 4000rpm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4000rpm에서 이제 레드존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들은 66%, 3분의 2 영역이 한 2500rpm 정도이니까 엔진 회전수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모델들은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9단 변속기나 8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 웬만한 자동차들은 길들이기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운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행하는 도로가 여기가 이제 강변북로예요. 벤츠 2300 가솔린 모델이라고 해도 리터당 12.5km의 연비가 나오고 있어요. 재밌는 거는 제가 이 차량에 기본 출고할 때 들어있던 기름을 다 썼어요. 원래 벤츠 2300은 고급류 세팅입니다. 고급류를 넣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4기통 가솔린 모델은 일반유를 넣고 주행을 하는데 연비가 12.5km 정도 나오는 거라서 고급류를 주유하실 경우에는 연비가 조금 더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주행했을 때 느낌이랑 지금 일반유를 넣고 달릴 때 주행하는 느낌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벤츠 2300을 탈 때는 고급유를 넣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길들이기 모드에서도 느낄 정도니까 예민하신 분들은 일반유와 고급유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2300 아방가르드나 AMG 라인하고 2300 익스클루시브하고 220D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승차감 차이가 있어요. 승차감 차이가 있어서 벤츠 E클래스 2019 모델의 시승기 리뷰에서 자세하게 내용을 다루도록 할 건데요. 야간 주행에서 뒷차들의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밝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제 사이드 미러와 룸밀러가 까맣게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까맣게 처리가 됐는데 이게 벤츠가 꽤나 진해요. 꽤나 진해서 썬팅, 틴팅을 너무 진하게 하시면 주행을 하는데 좀 많이 간섭이 오실 거예요. 이 강변북로를 이 시간에 달리고 있는 다른 차들과 제 차의 속도를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거의 비슷하게. 급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주행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차량이랑 내 차량이랑 차간 거리를 어느 정도 두면서 운전을 하게끔 될 거거든요. 너무 무리하게 앞에 차량과 가까이 주행을 하다가 앞에 차량이 갑자기 급제동을 해버리면 저도 똑같이 급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소중한 벤츠를 그렇게 길들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어느 정도 차량 간격은 유지를 하고 주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를 이용을 해서 RPM을 그렇게 낮게 사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평균 한 2000에서 2600 RPM 정도를 제가 사용을 하면서 그냥 꽤나 경쾌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19km를 주행을 하는 동안 14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요. 현재 표기되는 리터당 연비가 13.3km입니다. 13.3km. 고급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리터당 12.5km였는데 13.3km로 한 단계가 또 늘어버렸습니다. 내가 벤츠 2300을 선택을 할까? 220D를 선택을 할까? 이 결정장애 있으신 분들께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린다고 하면 주행하는 패턴에 따라서 이 두 차종 중에 선택을 하셔야지 주행하는 거리에 따라서 이걸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년에 내가 2만 킬로 이상 주행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디젤 자동차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내가 주행하는 도로가 거의 시내 주행이기 때문에 나는 가솔린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정확하게 한번 구분을 해보면 1년에 평균적으로 10,000km에서 20,000km 정도를 주행을 하는 아주 평균적인 주행 거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쳤을 때 주행하는 도로가 이런 시내 주행이 많고 정체길이 많다. 정체길 주행이 많다라고 하시면 이 220D보다는 2300을 선택을 하시는 게 맞아요. 정체길에서 디젤 자동차를 계속 운행을 하다 보면 연비를 아낀 것만큼 관리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상적인 주행에서 연비가 꽤나 잘 나온다. 고급류를 넣으면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좋은데 일반유를 넣는다고 해서 지금 이 차량처럼 차가 막 울컥울컥 거린다던가 아니면 연비가 확 떨어진다던가 출력이 막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난다던가 이런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저처럼 예민한 사람은 길들이기 모드에서도 이런 부분을 느낀다. 한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내가 출퇴근하는 지역, 인근 지역에 고급류 주유소가 있다고 하면 고급류를 넣으시는 게 맞는데 지방에 사시는 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저처럼 경기도권인데 고급류를 주유할 수 있는 주유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으니까 편리한 게 더 우선시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RPM 게이지를 보면서 주행을 하는데 이렇게 차가 많을 때나 낮에 주행할 때는 3000 RPM 넘는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위험한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이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4000rpm까지는 괜찮다. 2300은 220D는 3200rpm까지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를 다른 모드로도 좀 변경을 해볼게요. 너무 똑같은 색깔만 나오면 질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글래시어 블루 컬러는 꽤나 시원한 느낌이 나서 겨울철에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른 색상으로 바꿔서 정글 그린이라는 색깔이 있는데 초록색이 또 이게 브라운 시트에는 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선 옐로우 또 이거는 저의 취향에 맞지 않아서 그 위에 버전으로 다시 바꾸면 파란색하고 노란색이랑 돌아가게 됩니다. 파란색하고 노란색이랑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도 제 스타일이 아니고 결국 거의 대부분 이 파이어 레드라던가 레드문, 퍼플 스카이 한 요 세 가지 정도에서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CLS에는 레드문으로 선택을 하고 다녀요. 그 차의 브라운 시트에는 레드문이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2300 아방가르드나 2300 AMG 라인의 브라운 시트는 파이어 레드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벤츠 E클래스를 구매하시려는 모델 중에 내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차량, 내가 지금까지 타왔던 브랜드, 이 차들이 현대차나 기아차 혹은 BMW 아니면 아우디나 폭스바겐 어떤 브랜드에서 벤츠 E클래스로 갈아타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선택을 하는 팁이 있어요. 팁이 있어서 2019년식 모델을 리뷰하면서 이야기할 것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남겨놓고 지금 주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토소닉스 채널에 자주 오셔야 돼요. 2300 AMG 라인 리뷰를 빨리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댓글로 요청이 있었는데 이번에 X4 풀체인지 모델 리뷰 1편 올라갔죠. 2019년 BMW 구매하실 분이 참고하셔야 될 내용, 2019년에 벤츠를 사실 분이 참고하셔야 될 내용, 그리고 앞으로 나올 신차들에 대한 이미지 리뷰 미리 보기,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제가 기획하고 있는, 제가 빨리 좀 공유하고 싶은 그런 컨텐츠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클래스를 본격적인 리뷰를 못하고 야간 주행을 급하게 먼저 나와서 하는 거예요. 맨날 제가 다니는 도로가 아닌 이렇게 좀 넓은 길에서 벤츠 E 클래스가 다른 차들이랑 섞여 있을 때 이 야간 주행 모습이 어느 정도로 보여지는지 이런 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모드로 찍는데 타력을 받으면서 가고 있거든요. 속도가 꽤나 오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속도가 꽤나 오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행을 할 때 굳이 그렇게 높은 RPM은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빠른 속도의 USB를 제가 USB 슬롯 2에다가 꽂아 놓고, 여기 오디오 목록이 있죠. 오디오 목록이 있는데 이거를 트랙을 제가, 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쭉 올리잖아요. 반대쪽으로, 다시 반대쪽으로 이렇게 하면 제가 조작하는 것보다 이 커맨드 화면이 움직이는 게 훨씬 느려요. 지금 정도 한 다음에 제가 조작 다이얼에서 손을 뗐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죠. 막 바뀌고 있죠. 아직도 바뀌고 있죠. 이런 식으로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다시 메뉴로 돌아왔다가 미디어로 들어갔다가 메뉴에서 노래 목록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BMW iDrive 대비 벤츠의 커맨드가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게 이제 저의 가장 큰 불만이고요. 두 번째 불만은 아직도 이제 제자리를 찾았죠. USB에서 검색을 누르고 현재 트랙 목록을 딱 누르면 이문세의 소녀, 이문세의 옛사랑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소녀, 옛사랑 이런 식으로 제목별로 쫙 나와요. 제목별로 쫙 나오는데 제가 USB에 가지고 있는 음악이 한 2,000곡 되나? 어쨌든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특히 해외 음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제목을 다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노래를 찾는 게 좀 불편하다. 이 두 가지, 이 기능상의 불만 외에 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불만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벤츠 E클래스 2019년형 모델은
2018년식 모델이랑 비교를 했을 때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벤츠 E클래스 2017년식이랑 2018, 19년식이랑 비교하면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커맨드 속도에서 2017년식이 이거보다 더 느립니다. 그게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길들이기 모드로 주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참고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자가 사용하고 있던 길들이기 방법이 있다면 뭐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에는 길들이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 내용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리뷰는 제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토소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